네, 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이번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과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파이썬을 통해서 파일을 통해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예로 성적 파일 만들기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저장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실생활에서 뭐 공부를 하든 어떤 다른 업무를 하시든 간에 데이터는 해당하는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자산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자산을 저장하지 않고, 중요한 자료를 저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소멸된다고 하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존이라는, 즉 저장과 활용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형 이런 다양한 자료형들을 학습했는데요. 그런 학습된 내용들을 우리가 아이들에서 코딩을 하고 결과물을 받지만 해당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학습한 데이터들이, 연산한 결과들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마치 화이트보드에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끝나고 지워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트에 뭔가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학습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기록이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내가 잠시 뭐 쉬는 시간 또는 다음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단계 또는 점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게임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참 많은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 작업을 한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활용하려는 게 저장된 파일이 없어요. 그럼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또 저장된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작업은 항상 일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거나 써서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닫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된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읽는다거나 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쓴다거나 아니면 덮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다시 종료를 하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일 열기 닫기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일을 열어 파일 객체로 반환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통해서 파일 내용을 조작하게 됩니다. 쓰는 방법은 파일 객체, 우리가 변수명을 쓰듯이 파일 객체를 쓰고요. 는 하고 오픈, 자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기에 해당하는 거죠. 열기에 해당하는 오픈하고 내가 원하는 파일의 이름 또는 여기는 파일의 위치도 같이 지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의 모드, 여기서 모드라는 거는 내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읽을 건지 아니면 쓸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미 쓰여져 있는 파일에 추가적으로 쓸 건지 라는 걸 통해서 모드를 R, W, A 라는 값을 넣어서 내가 오픈한 이 파일이 어떤 모드로 동작을 하게 작업을 수행하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파일을 열었다면 닫기가 필요하겠네요. 닫기 해서 제일 마지막에 .close,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 객체 하고 close를 같이 함께 써서 해당하는 열기와 닫기까지 세트로 일정 흐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과 클로즈는 이렇게 짝꿍지어서 같이 쓰여지는데 간혹가다 이제 조금 더 간소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with open하고 as하고 파일 객체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되는 방식인데요. 우리 본 강의에서는 오픈과 클로즈를 이렇게 같이 써주는 이런 전체적인 일정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거를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일단 텍스트 파일에 쓰기 모드로 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객체 파일이란 이름을 찍고 는 하고 오픈 파일을 여는 거죠. 파일 여는데 파일의 이름은 my_data.txt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my_data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 모드를 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WDAC가 나는 거기에 쓸 거야 라는 거예요.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write 하고 쓰는 거죠. hello python 하고 개행 밑줄 한 줄을 줄바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다가 success라고 해서 또 줄을 바꿔서 작업을 모두 수행한 후에 닫기 .close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파일 객체에 이 두 줄을 쓴 후에 쓰기 모드니까요. 쓴 후에 닫기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지금 작업을 하실 때 에디터 모드에서 쓰시게 됐던데 에디터 모드에 쓰시고 해당하는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저장을 하시면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 안에 방금 만들었던 my_dat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니까요. 이렇게 메모장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써서 기록이 돼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에는 읽기와 쓰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 쓰기는 파일 전체를 한 번에 읽기 또는 한 줄씩 읽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먼저 쓰는 거를 먼저 해보면요. 파일 쓰는 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파일 객체 우리가 지정했던 오픈했을 때 지정했던 파일 객체명을 쓰고 .write 하고 괄호 안에다가 문자열을 쓰면 문자열이 하나가 이렇게 써지게 돼요. 그런데 문자열을 만약에 리스트 요소로 되어 있는 것들을 쓴다 라고 하면 문자열들 여러 개 써서 쓴다 라고 하면 write 하고 lin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드리는 것도 한 번에 모든 문자를 한 번에 읽어드리겠다 라고 하면 .read라고 쓰는데 해당하는 파일이 너무 크거나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읽어드리는 거는 작은 파일에 적합하고요. 한 줄씩 읽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d line 이렇게 하면 한 줄만 읽는 거고요. lines 하면 모든 줄을 읽어서 각 줄을 리스트로 반환을 해줘요. 그렇다고 하면 각 줄마다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읽어드릴 때 해당하는 메서드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파일 쓰기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쓰기에 대한 예제예요. 자, 지금 현재 해당하는 파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란 여러 줄을 쓰는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프린트 하고 이거는 프린트라고 한 거는 이거는 아이디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프린트 하고 나는 여러 줄 쓰기를 할 거야 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F라는 파일 객체 명을 찍고 거기에 오픈 한 다음에 내가 정한 파일명은 multi_line.txt 라는 파일을 만들 거야. 만들 건데 어떤 모드로 만들어요? 쓸 거니까 W 이렇게 쓰기 모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앞에서 설명들이 안 났던 encoding UTF
8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이 중간에 깨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해당하는 내가 뒤에서 쓰는 부분들에 한글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코딩이라는 이런 옵션 값들을 지정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멀티 언더바 라인 .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없다면 이제 쓰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클로즈를 하면 저장이 될 테니까요. 해서 거기에 첫 번째 줄을 입력하는 거예요. write를 통해서 write는 해당하는 문자열을 하나 입력하는 거고요. lines라고 하면 리스트 요소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요소들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쓰는데 각 요소에다가 이렇게 줄을 바꾸는 것도 뒤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줄 쓰기죠. 이거는 그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프린트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 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해당하는 요 가운데 써 있는 파일 객체로 다뤄졌던 거는 멀티 언더바 라인.txt라는 텍스트 파일에 해당하는 네 줄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정했던 파일명으로 해당하는 줄에 기록이 되어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파일을 썼고요. 쓴 파일을 거꾸로 이제 읽어드려야 되는 그런 예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썼던 멀티 언더바 라인 .txt 이런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텐데 먼저 파일 객체를 열어야겠죠. 열었는데 앞장에서는 우리가 쓸 거니까 W라는 모드로 썼고요. 이번엔 읽을 거니까 R이라는 모드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한번 읽어줘. 라인 하면 이거는 한 줄씩 읽는다고 그랬죠. 한 줄씩 읽으면 첫 번째 읽을 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점 리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 여기서 읽어드렸던 첫 번째 줄 말고 나머지 것들을 이 뒤에서 다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파일이 있는 것을 파일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있는 거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결과를 보여주는 창에 같이 읽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줄 여기 있죠. 읽은 첫 번째 줄은 한 줄만 먼저 읽겠죠. 그 다음에 점 리드를 통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줄바꿈을 통해서 읽어드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썼고 읽었고 라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들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뭐 연산을 하든 해서 해당하는 결과를 다시 기록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일 처리라고 할 텐데 앞서 봤던 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또 이제 다양하게 쓰는 파일 중 하나가 CSV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CSV는 쉼표,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값들을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각 줄은 데이터의 행 그리고 쉼표는 데이터의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 없이 메모장이나 엑셀 이런 데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범용적인 파일이라서 자주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이제 똑같이 쓰기와 읽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쓰기는 리스트나 변수에 담긴 데이터를 쉼표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한 줄씩 쓰는 거. 그리고 읽는 거는 기본 파일 읽기와 같이 하는데 문자열 분리, 스프릿을 통해서 조합해서 읽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ore.csv라는 파일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이름, 국어, 영어라는 값을 쓰고
박민수 88, 91, 최수민 75, 80 이렇게 값을 쓰면 우리가 이해하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표로 생각을 하면요. 이름, 국어, 영어 여기가 이제 박민수 88, 91 최수민 75, 80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줄은 데이터의 행, 쉼표로 구분된 거는 열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한 후에 파일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오픈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쓰기를 할 거니까 W라는 모드를 통해서 한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코딩까지 다 넣어서 해당하는 파일명 정하고 쓰기 모드로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쓸 거냐? 나는 이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요소 하나씩 이렇게 불러다가 이거를 쓸 거야 라는 거죠. write 해서 쓰면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CSV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들었던 거를 다시 읽어드리는 것도 해봐야겠죠? 읽어드린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바로 이 모드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파일을 이번에 읽을 거니까 객체 이름도 좀 명확하게 파일 언더바 리드라는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리드하고 오픈 만들어진 score.csv라는 파일을 열 건데 그거는 나는 읽어드릴 거야. 읽기로 할 거니까 R 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읽어서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코마로 구분해서 데이터들을 열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것들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읽어드린 행은 이렇게 거꾸로 요 위에 있는 데이터처럼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을 읽고 또 쓰고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된 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값을 추출해내는 것까지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파일 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데이터 파일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학생 이름과 점수를 입력받아요. 입력받아서 성적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해당하는 성적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학생 이름과 점수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아요. 학생 이름 뭐예요? 홍길동. 점수는 90. 학생 이름 뭐예요? 학생 이름 쓰고 점수 쓰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딕셔너리에 임시로 저장합니다. 딕셔너리 임시 저장한다는 것은 이름과 점수를 짝꿍지어서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름이 중복될 경우 만약에 홍길동을 넣었는데 뒤에서 홍길동을 또 넣었어요. 홍길동을 처음엔 90 넣었는데 이름을 입력하세요. 홍길동을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홍길동 70 이렇게 바꾸면 처음에 썼던 90을 70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형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딕셔너리가 적합한 자료형이겠죠. 그래서 최신의 점수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딕셔너리에 저장된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최종 성적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잠깐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하는 파일은 자,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자, 먼저 딕셔너리로 임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스코어스라는 변수를 가지고 빈 딕셔너리로 만들었어요. 자, 중괄호를 썼으니까 이거 set이라는 함수로 그 자료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괄호만 쓰면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set을 쓰면 집합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빈 집합형은 se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입력하는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는데 한도 끝도 없이 쭉 무한적으로 입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사용자가 종료를 원하면 Q를 누르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Q가 누르면 브레이크가 되게.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뭐 문제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이런 처리들은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이 부분은 뭐 잠시 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생을 입력했겠죠. Q가 아닌 다른 거를 입력했으면 어떤 홍길동이라는 게 만약에 입력이 됐으면 홍길동이라는 게 일단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그 홍길동이라는 값이 이렇게 여기서 키로 되네요.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딕셔너리의 키가 될 거고 거기에 점수를 입력한 점수가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키와 밸류 90점을 넣었으면 90 이렇게 짝꿍이 씌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홍길동이라는 키의 값이 90이 할당돼서 이렇게 짝꿍 지어서 이렇게 담아지겠죠. 그래서 다음 값을 넣으면 이렇게 다음 넘버와 이렇게 짝꿍 지어서 쭉 넣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Q를 누를 때까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름이 다른 이름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딕셔너리에서는 새로운 키와 값으로 새로운 요소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한 이름이 만약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새로운 점수로 덮어 써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일을 이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일이라는 객체, 쓰기 객체니까 W라는 걸 통해서 내가 만들 파일명을 쓰고 나는 쓰기 모드로 할 거야. 어떤 걸 쓸 거냐면 해당하는 딕셔너리로 만들어진 여기 스코어와 네임의 요소들을 잡아서 해당하는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딕셔너리, 스코어즈라는 딕셔너리에서 해당 점 아이템 하면 키값과 밸류 값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키는 네임, 밸류는 스코어가 되겠죠. 해당하는 거를 라이트 한 줄씩 쭉 써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당하는 요소가 없을 때까지 쭉 쓰게 되고 다 쓰고 나면 오픈했으니까 클로즈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박민수 넣고 88, 최수민 75, 김철수 90, 이영희 97 쓰다가 Q 난 종료하고 싶어 하고 Q를 넣으면 프로그램이 빠져나오겠죠.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된 성적 정보를 보여주고요. 해당하는 파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를 입력받았고 정상적으로 입력받았다고 하면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적을 가지고 뭔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한번 또 예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풀어볼 예시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성적 파일에서 평균 점수를 추가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들을 쭉 만들어서 성적을 입력 학생 이름과 성적을 점수를 쭉 입력받아서 앞서 만들었던 그 성적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제일 하단에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추가해서 기록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코드들은 이제 재활용할 거니까요.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특이한 점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스 언더바 데이터라는 텍스트에서 파일을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해당하는 파일들을 쭉 담아서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겠죠.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해당하는
리스트로 그 해당하는 그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받으면 점수가 더 이제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점수를 정수 형태로 반환해서 리스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개수는 즉 평균을 내려면 총썸과 해당하는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썸을 구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점수를 합쳐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개 있는지를 세서 그걸 나누어주면 해당하는 평균 점수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평균 점수가 구해진다고 하면 이번엔 뭐 해야 돼요? 추가해서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파일 모드를 이제 추가하는 모드, 그래서 이름을 제가 파일 언더바 어펜드라고 썼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해요. 그래서 스코어 언더바 데이터라는 파일이 원래 있었는데 그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A라는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뭔가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W는 덮어 써지는 거고요. R은 읽어드리는 거고 A라는 모드는 추가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모드를 통해서 읽어드려서 앞에서 계산한 이 스코어를 평균 점수는 min 언더바 스코어입니다 라는 거를 여기다가 write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하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과 클로즈는 이렇게 짝꿍지어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자, 이렇게 아까 스코어 언더바 데이터라는 파일에서 여기 앞부분은 우리 앞장에서 봤던 부분이고 바로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이 부분이 A라는 모드를 통해서 계산된 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인풋과 프린트를 통해서 인풋해서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고 프린트해서 계산한 값을 프린트해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우리는 인풋이라는 게 파일에 써 있는 데이터들을 인풋을 받고 프린트 출력되는 거를 파일을 통해서 출력하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교육이었고요. 여러분들 학습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립군산대학교의 김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